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 논란이 공군 비행장 이전 요구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간 활주로를 따로 만들지 않을 거면 떠나라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북도 의원들이 김영한 충북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담뱃불로 축구장 120여 개 면적의 산림을 태운 낚시객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피해에 비해 처벌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청주공항에 민간 활주로를 신설해달라는 주장이 공군 비행장 이전 요구로 확대됐습니다. 전투기가 추가 도입되면 공항 활성화뿐만 아니라 소음 피해도 커진다며 활주로를 따로 만들지 않을 거면 떠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공군 17 전투비행단과 활주로를 함께 쓰는 청주국제공항. 활주로는 2개지만 민간에선 그중 하나만, 그것도 전투기 비행이 없을 때 군의 허가를 받아야 쓸 수 있습니다. 활주로 보수와 시설 확충은 물론 대형기 이착륙을 위해 길이를 연장하는 것도 군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정기 국제선만 6개 나라 10개 노선으로 연간 이용객 37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둔 청주국제공항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17전비에 전투기 20대를 추가 배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항 활성화를 가로막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역 생존권 위협하는 공군 비행장 즉각 이전하라! 충북 민간단체는 충청북도와 의회, 지역 대학 등과 함께 협의체를 꾸려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추가 배치에 영향을 받지 않게 민간 전용 활주로를 만들지 않을 거면 아예 17전비를 옮기라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고질적인 소음 피해 문제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공항 주변 주민들은 공군 전투 비행장의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 말도 못할 고통과 피해를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한 고도 제한 등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한 김영환 충북지사도 국가 안보를 위해 40년을 희생했다면서 민간 활주로 신설과 군 비행장 이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절대로 이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비행장에 이전하거나 민간 전용 활주로를 지금 현재 있는 활주로 밖에 농지에다가 놓아야 만들어야 된다. 민간 전용 활주로를 원하는 충북의 요구는 이제 대안 없는 전투기 추가 배치 반대에서 군 비행장 이전으로 확대됐습니다. 민관정 공동위가 특별법 추진과 소음 피해 대책위 구성을 예고한 가운데 대략 3조 원이 필요한 활주로 신설과 2배 이상 더 드는 군 비행장 이전 모두 현실성이 없다는 회의론도 있어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실사단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충청권을 방문해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실사단은 먼저 세종시 조직위 사무실에서 대회 기본 계획을 점검하고 주 선수촌인 세종과 제2선수촌 후보지인 충북을 방문해 시설 위치와 교통 여건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편 조직위는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첫 관문인 이번 현장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43회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종합 4위를 기록한 충북 선수단이 해단식에서 포상을 받았습니다. 해단식에서는 사관왕을 차지한 탁구 김군혜 등 다관왕 33명과 메달리스트 194명, 지도자 59명, 그리고 종목별 종합 1위를 차지한 역도와 사격 등 7개 단체가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충북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 신기록 39개와 대회 신기록 5개를 세웠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지난 10월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 출전한 충북 선수단 11명도 함께 상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의회가 내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김영한 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습니다.
김영환 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 삭감에 앞장섰습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충청북도는 내년에 2,750억 원의 빚을 내기로 했습니다. 12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머지는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리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세금이 거치지 않아 지방세는 물론 정부에서 주는 보통 교부세까지 이례적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올해도 예상보다 3천억 원이나 세금이 덜 거친 상태입니다. 충청북도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생과 무관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줄이거나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7.2%가 외형상으로는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쇠복구나 대규모 투자 사업에 들어간 지방채 발행 사업을 빼면 오히려 전체적인 규모는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예산은 지난주 충청북도 의회 각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청남대 벙커미술관 4억 6천만 원과 청남대 국제음악제 2억 원, 트리하우스 조성 12억 원과 도시농부 사업 11억 8천만 원, 상수원 관리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당장 설치가 불가능한 청남대 모노레일 예산 39억 5천만 원도 포함됐습니다. 예년보다 이례적으로 많은 245억 원 규모인데 대부분이 김영환 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입니다. 다른 예산을 다 줄여놓고 정작 김 지사 예산만 늘렸다는 비판이 여당 내에서 나왔습니다. 벙커 갤러리라던가 아니면 다른 사업들도 세수 저하에 따라서 긴축 재정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하는 시기에 불효불급하다. 충청북도는 도의회 예결위원들을 개별 접촉해 삭감한 예산을 되살려달라고 읍소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원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할 정도인데 예산을 살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결위원 13명 중 10명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상임위를 존중한 철저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이냐 아니냐 여부보다는 이 개별 사업의 시기적인 적정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산 규모가 적절하게 편성이 됐느냐, 혹은 사업 계획이 절차적으로 타당하느냐. 내년 충청북도 예산안은 목요일인 7일 예결위 개수 조정을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한편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 가운데 24개 사업 211억여 원을 삭감했습니다. 예결위는 개수 조정을 통해 스마트기기 신규 구입 예산 125억 원과 전자칠판 27억 원, 보조칠판 7억 원 등을 삭감했습니다. 또 본청 청사 증축 용역비 7,800만 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세입 가운데에는 관리소홀 문제가 불거진 진천 삼수초와 상산초 토지 매각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날씨가 건조한 겨울 불조심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정작 산불이 나면 엄청난 피해에 비해 처벌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올 4월 옥천에서도 담뱃불로 무려 축구장 120개 면적을 태운 낚시객들에 대한 처벌도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시뻘건 불길이 강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타오릅니다. 지난 4월 옥천군 군북면에서 난 산불입니다. 이 불로 축구장 120개 크기의 산림 85만 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했고 초대형 불길은 인근 마을까지 덮쳤습니다. 그 안에 운동기구, 찜질방 기구, 전부 다 아까운 거 쌓아놨다가 몽땅 타버렸어요. 산불은 작은 담뱃불에서 시작됐습니다. 대청 후 낚시객들이 피우고 털어낸 담배 불씨가 쌓여있던 낙엽에 옮겨붙으면서 산 전체로 번진 겁니다. 양쪽에 이렇게 넘어오더라고. 집 근처 다 타고 집만 안 써. 산불은 산림을 훼손해 생태계에 타격을 주고 회복에도 오래 걸리지만 법원은 낚시객들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가 극심하고 회복되지 않은 점이 인정되지만 반성하고 있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을 내면 최고 징역 3년이나 3천만 원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실수라는 점을 감안해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나 적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산불 100여 건 가운데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10%도 안 됩니다. 그나마도 1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시스템 파괴라는 측면에서 더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산불 야기자는 산불을 진화하고 복원하는 데 드는 비용을 다 손해배상하도록. 충청북도는 타버린 나무를 모두 베고 새로 심는 복구 작업에 나설 계획이지만 다시 예전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최소 30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장애인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인 장애인 단체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 정우혁 판사는 일반교통 방해와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활동가 2명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회원 30명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충북도청 앞 차도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휠체어에서 내려 버스를 멈춰 세우기도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김이 제철입니다. 충남 태안군에서는 염산 처리 없이 밀물과 썰물, 또 햇빛 등 자연의 힘을 활용한 지주식 김 양식으로 친환경 고품질의 유기농 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민들이 김발을 들어올리자 잘 자란 김이 한가득 딸려 올라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 12월에 첫 수확을 맞았습니다. 태안군에서는 어촌 3곳 248헥타르 규모에서 김 양식을 하고 있는데 김이 바다에 잠긴 채 떠있는 일반적인 부류식 양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김을 생산합니다. 지주에 김발을 달고 김을 지면에서 띄워 양식하는 지주식 양식으로 조수간만의 차이와 햇볕 등 자연의 힘만을 활용합니다. 이 때문에 친환경적이면서도 품질이 뛰어난 유기농 김이 만들어집니다. 햇빛에 노출시켜서 김을 양식함으로써 김의 그 영양분을 더 머금게 하고 그다음에 살균 소독을 자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주식 방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바다의 약품 등을 방류하지 않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태안 지역 지주식 물김은 육지에서 내려오는 육수의 영양으로 김 생장에 필요한 영양염이 풍부하며 친환경 양식을 통해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주식 유기농 김은 양식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생산량이 아직 전국 김 물량의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태안군은 지주식으로 양식한 유기농 김 홍보와 함께 로컬푸드 판매처 등을 통해 판로를 다양화하는 등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주식 김 수확은 내년 3월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가 올해 크리스마스 시일 모금 목표를 7,500만 원으로 정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동화 작품으로 제작된 올해 시일은 우체국 또는 GS 편의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시일 판매로 모인 결핵 퇴치 기금은 결핵 환자 지원과 인식 개선 등에 사용됩니다. 충주시 의회가 충주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충주시 의회가 지역 농산물 통합 브랜드인 충주시를 활용해 자체 제작한 이모티콘은 출퇴근 인사를 비롯해 다양한 일상 속 모습을 담은 16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모티콘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충주시 의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2만 5천 명에게 선착순 제공됩니다. 농협충북지역본부가 청주시에 성금 6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정표 농협충북본부장은 어제 청주시청을 방문해 연말연시 불우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성금 6천만 원을 청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청주시는 기탁받은 성금을 지역의 홀몸 노인을 비롯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충북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만에 떨어졌지만 상승률은 넉 달 연속 3%대를 유지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충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13.5로 한 달 전보다 0.6% 떨어졌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3% 올랐습니다. 생활물가지수도 한 달 전보다 0.9% 하락했으나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3.6%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86.3% 올라 가장 많이 올랐고 부추가 51.9%, 오이가 46% 올라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충주시가 올해 시범 운영한 장잔읍 카누 체험장에 대해 10명 중 9명 이상이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충주시가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넉 달 동안 장잔읍 카누 체험에 대해 참여한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개선 사항으로는 매점과 휴게실 등 편의시설 부족이 38%로 가장 많았고 단조로운 체험 코스가 2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충주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 대책을 마련한 뒤 내년 4월부터 카누 체험장을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양 군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단양군이 지난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960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조사한 결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17점으로 지난해보다 0.27점 상승했고 행복지수도 5.81점에서 6.18점으로 올랐습니다. 앞으로 필요하거나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는 보건의료시설이 61.9%로 가장 많았고 문화여가시설 18.8%, 사회복지시설 8.6% 등의 순이었습니다. 분당 차병원과 청주 효성병원이 음성군민 환자의 진료비를 할인해 줍니다. 두 병원은 어제 음성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음성군민과 음성지역 사업장 근로자들의 진료비와 건강검진비를 할인해주는 한편 의료봉사와 건강강좌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음성군은 앞서 삼성의료원 또 경희대병원과도 지역주민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려시대 다양한 동경과 고려의 금속공예 기술을 접할 수 있는 특별전이 청주 백제유물 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열리고 있는 특별전 고려 동경 삶을 담다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온 고려시대 금속 거울인 동경을 비롯한 다양한 금속공예품 80여 점이 전시됩니다. 지난 2001년 고암 조계영이 기증한 유물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3부로 진행되며 송나라와 원나라에서 제작된 동경도 함께 전시됩니다. 영동군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환경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 영동군은 하수처리 재이용률과 공공하수도 자산관리 기반 조성, 또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개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